방금 냉장고 문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 했더라? 멍하니 서 있던 적 있으시죠? 단순히 나이 탓, 건망증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뇌가 설탕에 절여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혈당과 아주 무서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가 없으면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 뇌세포는 소리 없이 염증에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의 뇌 안에서는 조용히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뇌를 지키는 방어막이 느슨해지고 있어요. 둘째, 뇌 속 단백질이 끈적하게 굳어가고 있고요. 셋째,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복 혈당이 아직 정상 범위에 있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연결 구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써볼 수 있는 식습관 팁도 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매일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내 뇌를 갉아먹는 걸 방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한 뇌구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라고.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되니까 세월이 쌓일수록 조금씩 잃어가는 것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뇌도 나이를 먹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나이인데도 뇌 기능이 유독 빠르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혈당 조절 능력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뇌는 포도당, 즉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다른 기관처럼 지방산이나 다른 걸 쓸 수 없어요. 포도당만 씁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너무 자주 출렁여도 뇌가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뇌의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뇌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인지 기능의 변화는 당뇨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아직 괜찮은 수준이어도 식후에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에 자극이 쌓인다는 거였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혈당 문제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불안정할 때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경비원이 졸기 시작합니다. 뇌에는 혈내 장벽이라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뇌는 마모물질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혈액과 뇌 사이에 아파트 경비원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만 통과시키고 독소나 염증 물질은 막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혈당이 자주, 오랫동안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이 경비원이 지쳐버립니다. 문이 느슨해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염증 물질들이 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해요. 이 염증이 신경세포를 서서히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뇌 속 단백질이 끈적해집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당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설탕 시럽을 뭔가에 뿌리면 표면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처럼 혈액 속 당 성분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거예요. 뇌는 단백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물질도 단백질이고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도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들이 설탕에 절여지면 기능이 달라집니다. 신호가 느려지거나 연결이 끊기거나 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뇌 속 정보 고속도로가 점점 끈적해지면서 막혀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인슐린이 고장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뇌에서도 작동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뇌에도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이 뇌에서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입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과정 자체에 인슐린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나와도 뇌에서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신경세포 연결이 약해지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과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찾아봤을 때 눈에 띈 표현이 있었어요. 일부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확립된 공식 개념은 아니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표현이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뇌와 인슐린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모이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경비원이 졸고 뇌가 끈적해지고 인슐린이 고장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보러 갔는데 혈당 수치가 조금 올라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당 수치를 보시더니 뇌 혈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왜 혈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뇌 이야기가 나오지? 했어요. 이걸 찾아보고 나서야 연결고리를 이해했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불안정하면 혈관 내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건 심장이나 신장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뇌 혈관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뇌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데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 뇌가 필요한 것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 안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특별한 구조물이 있어요. 해마라고 부릅니다. 모양이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걸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 필요할 때 꺼내오는 과정 모두 해마가 합니다. 이 해마가 혈당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패턴이 반복되면 해마 쪽의 영향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마 위축, 즉 해마가 작아지는 변화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MRI로 찍으면 이미 변화가 보이는데 본인은 아직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꽤 진행된 이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결과를 보면서 저도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자신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5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게 있는지 보세요. 하나, 밥을 먹고 나서 30분 안에 졸음이 쏟아진다. 둘, 오전에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 셋, 단계 당기는 날. 먹으면 잠깐 개운해지지만 금방 다시 피곤해진다. 넷, 대화 중에 하려던 말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이 늘었다. 다섯, 깜빡하는 빈도가 2, 3년 전보다 조금 늘었다. 이 패턴들이 전부 혈당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려가는 사이클이 이런 증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밥 먹고 나서 쏟아지는 졸음, 이걸 그냥 식곤증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후에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다시 빠르게 떨어질 때 이런 피로감이 생긴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롤러코스터 패턴이 뇌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자극이 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유의해서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신 분들 기다리셨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거꾸로 먹기.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왜 되냐면요. 채소와 단백질이 위장에 먼저 깔리면 탄수화물이 소화될 때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식사 순서를 바꿔봤는데요. 밥 먹고 나서 쏟아지던 졸음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식후 10분 걷기.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꽤 많은 자료에서 나왔어요.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식후에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걸 일부 막아준다는 거예요.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도 충분해요. 세 번째, 수치를 제대로 보기.
다음 건강검진에서 꼭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함께 당화 혈색소, HbA1c 수치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공복 혈당은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의 스냅샷이에요. 당화 혈색소는 지난 2-3개월의 평균 혈당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라도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 끝자락에 있다면 방심하기 이른 신호일 수 있어요. 수치 자체보다 그 숫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품 측면에서는 백미보다 잡곡밥, 단 음료보다 물, 과자보다 견과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이 현실적인 출발점이에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혈당이 오랫동안 출렁이면 뇌의 방어막이 느슨해지고 뇌 단백질이 끈적해지고 기억 창고인 해마로 가는 길이 조금씩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뇨 진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꾸로 먹기, 식후 걷기, 검진 때 수치 하나 더 확인하기. 이 3가지가 오늘 가져가실 것들이에요. 오늘 내용 보시고 불편하거나 반복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와 장이 연결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장에서 이미 신호가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애 먹는 것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게 건강이 쉬워지는 시간에 저 유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